최근 한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국어 교육 과정 정리해 오면서 나온 네이밍이 있습니다. 오. 네, 바로 선생님에게도 여쭙습니다. 혹시 네이밍한 국어교육과정 혹시 있으신지, 그 국어교육과정을 어떻게 그러면 설계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국어 교육 과정 저도 너무 꿀잼 사회 따라하고 싶어서 처음에 막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 국어 과목이라는 과목의 색깔이 나와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만들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국어 교육 과정 정리해 오면서 나온 네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삶은 국어입니다. 삶은 국어. 네, 삶은 뭐 국어. 계란 아니고요? 아닙니다. 삶은 국어입니다. 네, 저희 아이 그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네, 삶은 국어. 삶은 국어다. 와, 이게 몇 년 고민하신 거죠, 선생님? 약 8년 정도 고민. 이야기학교 네. 부터 계속 쭉. 네. 와, 왜 삶은 국어가 삶은입니다. 삶지 않고 삶은, 네. 우리의 라이프. 라이프 is 국어. 네. 네. 처음에 이제 국어 교육 과정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국어가 왜 필요하지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어야 됐었어요. 국어라는 교과를 왜 배워야 되고 우리가 국어라는 교과를 배워서 나중에 뭘 하려고 이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고 아이들은 배우는 걸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에 교장 선생님이랑 맨 처음에 국어라는 과목의 본래적인 어떤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때 첫 번째가 일단은 국어 안에는 문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문학은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깊이 누릴 수 있는 거,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학을 읽고 감상하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그때 이거를 판단하고 사고하고 내 삶에 정말 필요하게 녹여낼 수 있는 사고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국어 안에 또 발표하고 글을 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건데 그때의 이 국어 과정을 배웠다면 자기 삶에서 필요할 때에 능숙하게 의사소통을 해내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 세 개를 좀 진짜 국어 과목의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실현해내기 위한 과정들이 계속 있었어요. 목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내용들을 국가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다른 이제 학교들의 교육 과정, 다른 책들 이런 걸 살펴보면서 좀 내용도 정리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학년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배워야 할지 방법도 정리해내고 학년도 정리해내고 이런 과정들이 좀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도전이었지만 즐거웠다고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한테도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정말 무에서 시작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당장 내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는데 당장 수업 시간은 있는데 뭘 가르치지? 난 어떻게 가르치지? 나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사실 두려움도 조금 있었어요. 내가 배웠던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내 습관대로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도전의 과정을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즐길 수 있었던 건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정말 이루어서 아이들이 그걸 해내고 저도 해내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삶에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국어교사로서의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의 모델을 지금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본질을 추구한다. 그 기독교 교육 자체가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육의 목적이 뭐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인데 선생님들은 사회 과목에서 국어 과목에서 본질이 뭐지? 목적이 뭐지? 이것부터 출발하신 거죠. 이건 기독교 교육을 넘어서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넘어서서 일반 교육에서도 사실은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과목의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두 번째가 듣고 본인 것으로 삼아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랑 그 과정을 만들어갈 때 정말 자주 만나시고 정말 그런 시간들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얼마나 자주 만나실까? 그래서 이제 바쁘실 텐데. 그리고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뭔가 좀 더 조언하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밸런스 같은 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은혜 선생님 되게 오래 계시고 또 교감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매 학기 초에 교육과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저의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부터 행정 선생님까지 모든 선생님들이 저의 교육과목 계획서를 보시고 여기 보시면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다른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영어나 모든 교과목을 피드백을 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방향성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제 수업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피드백 해 주시고 잘 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잘한다라고 피드백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신감과 그다음 어떻게 더 해나가야 될지를 그 자리에서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한 몇 년 다니다, 몇 년 일을 가르치다 보면 거기에서 좀 더 고민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해서 요청을 보통 네, 먼저 요청을 하시고. 하거나 아니면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해서 거기에서 방향성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 학교에서 듣게 되는 이제 이야기 학교 교육의 어떤 철학을 보여주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저는 이야기 학교 교육 공동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교육 공동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도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란 좀 약간 브로드한 개념이었는데 선생님들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와 단순히 그냥 삶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어떤 교육 방향성까지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시간을 갖고 공동체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딱 느껴져서 세 번째 특징 네. 해도 될까요? 도전에 용기 있게 다가선다. 용기는 두려움이 있는 것을 맞서는 것을 용기라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전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교육 조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자기 것으로 삼아간다. 조언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용기 있게 도전하는 자들이었다. 네. 선생님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이 부분에서 그 기독교 교육 과정을 선생님들이 현장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사육 과목에 대한 전문가는 사회 과목 선생입니다. 국어 과목 전문가는 국어 과목 선생님이시다. 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일반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훈련 받은 분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기독교적 가르치기를 해내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도 같이 협력하며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관점을 보통 듀얼리즘,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원론을 넘어서서 통합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중요하더라고요. 수업 안에서도 기독교적 관점으로 가르친다는 게 뭐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예배, 성경 가르치기와 수업에서의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개념,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통합적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이 통합적 시각이 훈련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각부터 부서지고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이 들어가는데 깨지는 데 1년, 들어가는 데까지 총 3년. 네.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일반 교육 과정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성찰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서 얻을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훌륭한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럼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 수용해야 될 부분과 필터링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먼저 모델링 하는 거죠. 수많은 자료들을 찾고 해외의 기독교 학교의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교육 과정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확정, 뉴질랜드는 이렇게 교육하네? 한국은 이렇게 교육했는데? 북유럽은 이렇게 교육하네? 한국은 이렇게 교육했는데? 다른 교육 방식이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기독교 교육 과정의 관점 바라보기, 일반 교육 과정에 대한 성찰, 이 새로운 교육 과정이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수용해서 내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현장에 사용해 봐요. 그리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2년, 8년 차에 연차가 쌓일수록 기독교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는 이 교육 과정이 설계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일부 시간에 선생님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듣기 시작하고 쭉 자연스럽게 흘러왔는데 결국 선생님들의 삶이 선생님들의 일과 맞닿으면서 교육 과정으로 연결되는 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와 이렇게 짜도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저는 물론 교장 선생님의 운영의 묘에서도 놀랐지만 선생님들이 진짜 삶에서 이걸 고민하면서 또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저희 살짝 1대3으로 제가 좀 불리한 입장인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